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관 드려 섭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바라옵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인생사로운 목표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목소리는 가고 목소리 차츰 목소리가 가는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아마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목소리 간다는 건 이제 하나의 시그널이죠. 그만해라 하는 시그널인데 언제 그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69인데 71 되면 자동이 그만둘 건데 목소리까지 가느냐, 이런 걸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여기서 전달되는 이 내용이 소리로서 전달될 일이 계속할 수 없다, 이런 신호겠죠. 적당히 해라. 목소리 주는 데까지만 하고 다른 남은 또 할 일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게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내용들 많이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이라는 게요, 또 특히 예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요소가 있지만은 그 나라마다 다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국가 안에서 이제 어떤 생활이 형성이 되니까 그 나라 환경을 떠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를 예배 시간에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건 바르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상당하게 조금 압박당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위치에 대해서 대만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미국 상원에서 편지를 보내서 대만이 WHO 회의에 없음으로 참석하는데 지지해달라 하고 서한을 보냈다. 18일, 지난번에 17일이니까 18일까지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섰는데 결국에는 그 답을 지난 시간에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답에 우리나라는 기권으로 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일주일이 지난 뒤에 지난주 22일 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다가 중국에 대한 전략의 일종의 의견이죠. 대통령의 방침, 이런 겁니다. 전략 방침이죠. 전략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린 것이 이제 방침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는 한동안에 다시 말하면 2019년 10월 4일부터 사실은 7개월 동안 그렇죠. 7개월 전에 이야기했던 신냉전, 중국과 미국 간의 냉전,
옛날에 미국과 소련 간에 군사 냉전이라 그래가지고 냉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버금가는 냉전이 시작됐다 하는 그것이 2019년 10월 4일부터 이미 있었어요. 말이 나왔어요. 그 내용 자료가 여기 있어요. 2019년 10월 4일 날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는 그때 몰랐죠. 이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10월 3일 날 바로 그때 광화문 앞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망했다 하고 구호를 외치는 정광훈 목사의 그 집회에 참석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망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정광훈 목사가 내거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구나 우리나라 상이 지금 저만큼 어렵구나 그러면서 미국의 그 협조, 미국의 군사의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았느냐 미국하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 정도였는데 그때에 미국의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어떤 집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냉전 형태가 흐른다. 미국의 전략이다.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 체제로 지금 가는 것 같다 한 거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는가 하고 우리 같은 사람 모르는데 이제 지난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다가 중국에 대한 전략 이래갖고 방침이죠. 그걸 보낸 것 자체가 이제는 신냉전이라고 하는 중국에 대한 냉전에 대한 공식적인 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신냉전에 대한 어떤 분위기 띄우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7개월 동안 분위기 띄우고 이제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의회에다 제출함으로써 이것이 미국의 공식적인 일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은 지금 이제는 옛날 미국과 우리가 지금 자라던 사람들 한 65, 70된 사람들은 미국과 소련 간의 그 냉전이라는 게 어떤지는 압니다.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그걸 모르죠.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냉전이라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피부로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소련과의 냉전이라는 체제를 알았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이 결과적으로 거기에요. 대한민국의 그 1950년 6.25 사변 그에 대한 영향이 있어갖고 냉전이 되어진 걸 아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그거는 소련과의 그 냉전이 대한민국이 6.25 사변 있기 전만 해도요. 미국이 소련의 냉전 국가 아닙니다. 같은 그 2차 대전 때 일종의 연합군으로 소련, 미소 연합군이 결국 독일에 대한 대항했던 거기 때문에 미소가 냉전된 것은 대한민국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6.25 사변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고 또 냉전 때문에 중국이 1971년 중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냉전의 완충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끌어당기는 거죠. 공산당에도 불구하고 자유진영 안으로 그것을 끌어당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30-40년 지나고 나니까 50년 지난 지금에는 1970년부터 50년 지난 지금에는 미-중국 냉전 사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상태로 지금 나오느냐. 한미 냉전 사태라고 하는 그 내용을 눈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상황이겠구나 하고 드러난 것이 여기 지금 있어요. 달러 동향이 바로 나타나 버렸어요. 바로.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3월, 4월 초부터 시작해서 달러가 우리 환율이 1220원대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계속.
물론 그 전에 1239원인가 38원까지도 한번 가본 적이 있긴 있지만 1240원대가 올라간 거는 어제입니다. 어제 갑자기 올라갔는데, 그래서 다들 미국의 달러가 1240원대 올라간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신냉전이라 하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중간에 이러한 그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경쟁, 무역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옛날에 무역 경쟁이고 지금은 완전히 냉전이란 말이에요. 냉전의 이 틈에 왜 미국이 중국을 대해서 이렇게 냉전이라 할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에는요, 대한민국의 위치가 지금 불확실한 그 요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잠재 있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중국을 냉전 체제에서 완전히 이제 실질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에는 중국에서의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악영향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는요,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이 중국하고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물론 삼성은 끊고 싶죠.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어떤 통신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지금 핸드폰 시장 이런 가지고 있는 이런 영향이 미국에서는 이걸 거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삼성이 못 끊는 이유가 삼성 끊고 싶어 하지. 그래서 미국 가서 장사를 하고도 막 타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한국에 있으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중국과 관계를 끊지 못한 이유,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미군이 또 들어있잖아요. 미군이. 이런 요소가 작용이 되어서 2019년 10월 달에 신냉전 체제라고 표현은 해오면서 그냥 말로만 넘어오던 이 내용이 결국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기권하는 이런 사태를 보이는 이런 모습, 삼성이 전 세계 1위의 그 통신 장비에 대한 어떤 위치가 있는 이 삼성이 미국한테 이렇게 합치지 못하고 중국에 끌려다니는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미국이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그래 봅니다. 대한민국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달러 관계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게 표시거든요. 이거는 누구든지 보는 거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인터넷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지고 환율 치뿌리면요, 누구든지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달러 상황을 봐가지고 지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위치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문재인은 대통령이지만은 이거는 중국에 완전히 목덜미가 잡혀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죽으면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중국에 대해서 거절을 못하는 그 위치가 있어요.
어떻게 죽게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살아서 죽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뭐 대통령이 있으면 죽게 되면 청와대에서 죽게 되는 요소가 될 거고 뭐 대통령으로서 내려와서 아마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자기를 처신한다면은 뭐 중국에 뭐 피신을 가겠죠. 지금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대통령 내려오면은 아마 바로 중국으로 도망가야 될 그런 아마 입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있으면서 미국한테 대해서 분명히 위치를 못 밝히면은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요소를 모르는 사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표가 나는 것이 달러란 말이에요. 달러, 환율이야, 환율. 이 달러 환율을 우리가 보는 방법 하나 조금을 봐야 될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 위기냐, 얼마 정도 우리나라가 위기상이냐. 문재인이 2년 정도 이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위기냐 하는 건데 여기 그 나오는 좌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한미 달러 스와프 체결하는 게 나오잖아요. 3월 달에. 그 3월 19일 날 되기 전에 이 달러가 안정적으로 쭉 이래 서로 견제되는 대로 가다가 갑자기 팍 뛰거든요. 이때 뛸 때에 왜 뛰느냐? 달러 스와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달러 스와프 체결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달러 환율이 팡 뛴 거예요. 달러 스와프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직에서 해야 된다고 욕을 한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버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한민국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이나 외국 그 큰 손들이 달러를 대한민국은 도무지 안 되겠군 해갖고 돈을 싹 빼버리니까 이게 빼니까 그거 자체가 환율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때 체결했다는 거예요. 3월 19일 날 올라가는 걸 보고 10시 10분에 한미 달러 스와프 체결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미 달러 스와프 체결되고 난 뒤에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 3월 19일 날 표시 있고 그 다음에는 안정적으로 지금 1220원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때 내용이 얼마 정도 떨어졌냐면 거의 1270, 1280원, 1290원까지 올라온 걸 내가 압니다. 1290원대로. 그리고 나온 징후가 지금 안정적으로 가다가 1240원대로 나오는 이 지금 현재 주간 지난주에 WHO의 대만 지지 수완을 보냈는데 대한민국은 기권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미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미국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그 외교 정책을 이제는 나타낸 거예요. 이제 이게 트럼프 닥트린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몇 개 안 되는 닥트린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제 요구가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신냉정 시대다 하고 이제는 나오다가 이제는 트럼프 닥트린으로 21일부터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중국을 분명히 지금 이런 내용이 얼마 정도로 위험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어느 정도 위험하냐? 물론 이런 걸 두고 달러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나 이런 입장에서는 달러를 투자한다, 또 주식을 투자한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 그 국채 투자한다든지 금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는 시각, 그 사람들은 남대로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투자하는 입장이 아니고 나이 45세라고 하는 지금 우리 나이를 먹어갈 때 지금 현재 그 개인의 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지금 맞춰서 지금 이걸 표현하려는 거예요.
45세라고 하는 경험을 보내오고 또 제 같은 경우는 60, 70을 지금 세월을 살아오면서 세월을 보내온 중에 미소 그 냉전 그걸 경험한 사람 또 40년 거의 40년 동안 그 노동시장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걸 다 간추렸어.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난 2019년 10월 3일 경부터 시작해서 5개월 동안에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되다가 이것이 대한민국만 망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망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2012년 그 이후부터 인류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하던 그 내용에서 현재도 활동되고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있잖아. 코로나 사태. 이게 잠잠하지가 않아요. 응? 겨울에 발생했기 때문에 날씨 더우면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이 더 위험한 상황으로 학교를 개학했는데 이게 정상 수업이 안 되고 애들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내놓은 부모들이 전전긍긍하잖아. 전전긍긍. 애들 보내놓고 마음을 못 낳잖아요.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낼 수는 없고 집에 둘 수도 없고. 응? 지금 우리 사회가요. 도대체 이런 사회가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나요? 이렇게 되려왔거든요. 이 내용하고 중국에 대해서 미국하고의 냉전이라 하는 이 내용하고 맞물려 가지고 있는 그 길목에 지금 딱 우리가 위치해 있는 거 아니야. 지정학적이나 과거에도 옛날에도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옛날 과거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중국하고 우리 한국은요 같이 갈 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한글을 만드는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이거는 벌써 한 지금 500년 전부터 600년 전에 있던 세종대왕이 대한민국과 한국이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은 그 중국한테 덜미를 잡혀갖고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것보다 지 살려고 지 하나 중국한테 끌려있는 그거를 고백 못하고 세월호 사건 자기가 일으켰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백성들이 죽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죠.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교회 목사가 보면서 나타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45세라 하는 이 나이가 지금 70이 된 지금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목사가 70년 동안 있으면서 40살도 보내고 직장생활도 오랫동안 해보고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성경의 내용을 다 보고 인류사 돌아가는 거 다 보면서 지금 인류는 종말 시대다 하고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말을 안 한다는 거. 45세 돼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 앞에 이 상황이 국가가 사는 상황인지 국민들이 살아가는 상황인지 국민들이 죽어가는 상황인지 이걸 나타내지 못하는 45세라면은 그 나이가 뭐? 그 어디에서 책임을 지겠어요? 45세에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내용 그냥 벌로서 듣는 게 아니에요. 벌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또 다음에 시대를 지나서 45세 된 사람한테 항상 물어보는 것이 도대체 45세 지난 동안에 25살 때 국가역사 정체성을 분명히 익힌 그림이 된다면은 45세 때 국가가 돌아가는 상황에 내가 어떤 자리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투자해가 돈 벌고 안 벌고 이런 것보다도 소속해 있는 국가에서 국민들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 앞으로 이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될 건데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안정이 될 수 있는 데에 내가 개인이 45세 돼가는 개인이 어떤 언행을 보여야 되는가? 이게 의무적으로 요구를 당한단 말이에요. 요구를. 그 책임은 누가 나중에 묻느냐? 하나님이 묻게 돼 있어요. 뭐 했느냐는 것이 보여줄 대로 다 보여줬는데 45년 동안이나 한나라에 살면서 국민들이 살아온 거 같이 살아오게 했는데 도대체 그 나이를 통해서 응답해야 될 내용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 반드시 묻죠. 이런 질문 앞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 가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뭐 지금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교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건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설교를 모아놓고 볼 때 성도들에게 설교한 내용에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현재적인 부분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는지 미국과 전쟁이 전쟁이라고 전쟁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쟁이 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알리고 있는지 지난번에 국가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각 가정에 전 국민한테 돈 다 줬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걸 공짜라고 말이죠. 아무렇게나 막 써버려요. 공돈이 나왔는데 누가 밥 사주더라. 공돈 때문에 밥 사주더라. 나도 공돈 때문에 밥 사준다. 도대체 그 국가 재난지원금을 그걸 공돈으로 보는 목사. 이 교회 오늘날 우리 형편이에요. 도대체 신앙이 뭔지 하나님 말씀 가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이 듣는 길로 대한민국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길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교회에서는 그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망했다고 하고 지금 백성들이 죽을 징계로 돼갈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분명히 추궁당하지 않겠어요? 그거 안 당한다 하면 이상하지. 이번에 교회에 성도들 통해서 지금 코로나 확산됐다고 어제 시청에서 막 전화 왔어요. 집회 되도록 하지 말라고. 코로나 지침 확실히 지키라고. 그거 안 지키면 이제 뭐 법으로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지경 됐어, 이 지경.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책임을 가지지 않았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추궁으로 분명히 볼 수 있다.